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엔 며칠 영상을 좀 쉬었죠. 쉬었고, 좀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좀 정비를 해봤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일단 빠르게 그냥 본론 들어가서, 자, 미국 장은 또 나쁘지 않게 마감했어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됐고, 그랬다. 그래서 나스닥 0.18%, S&P 0.75, 다우존스 0.44 이렇게 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근데 생각보다 최근에 미국 증시는 계속 지속적 상승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수는 그렇지 못하죠.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코스닥은 잘 바이오의 그 수급으로 견인되면서 고점 갱신을 했죠. 고점 갱신했고 중요한 건 코스피인데 코스피도 보시면 중요 이탈 부위, 이탈하지 않아야 될 부위에서 딱 멈춰 있긴 해요. 근데 이 부위에서 정말 이틀 하락, 하루 반등 이틀 하락, 4일 동안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 하락이다. 1% 하락이다. 근데 지켜줘야 될 지수를 지켜주면서 마감됐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상승 가야 되죠. 보합이나 상승은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니면 21선 정도의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반등하고 올려주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미국 증시나 이런 걸 봐도 충분한 조정은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악재가 또 새로 나온 것이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뭐 크게 시장을 잡을 만한 재료는 터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렇다. 그다음 코스닥이 반대로 좀 이렇게 상승이 5일 상승했죠. 5일 상승했으면 또 쉬었다 갈 수 있다.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쉬었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종목이든 지수든 상승 가면 어느 정도 또 조정과 수익 실현과 그런 패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코스피에 좀 강세가 예상되고 지금 미국 장도 보면은 다시금 성장주와 기술주들 그런 것들이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바이오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조금 쉬어갈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좀 변이 콜라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수에 대해서 조정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이제는 해야 된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이 고점대에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그 외국인 수급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정말 그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시장 견인이 안 되는 것도 좋고 세지 않은 것도 좋아요. 그냥 뭐 개별 정세로 갈롱 가고 안 갈롱 가는 것도 좋은데 너무나 좀 극심할 정도로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고 기관 수급도 좀 그렇지 않다. 개인 수급이 너무 비중이 높다라는 것들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 좀 주의하셔야겠고 여기 지수 때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심한 악재나 이탈이 나왔을 때 빠르게 대응해 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수급 자체가 또 좋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는 또 이제 장 얘기를 할 건데 장이 굉장히 그래요. 정말 진득하게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거의 다 조금 상승을 하고 나서 쭉쭉쭉 우상향을 한다기보다 테마적인 것 빼고는 전부 수익 반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외인들과 기관은 끊임없이 단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진득하게 천천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때로는 종목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도 필요한 시장이다. 그래서 정말 싸게 산 종목들은 트레이딩 하면서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짧게 짧게 대응해야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종목 제가 몇 개 빼놓긴 했는데 종목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제가 금요일날 장도 보시면 바이오 그다음에 정치 테마 그다음에 건설 이쪽만 움직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좀 그렇지 않았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자 건설 쪽은 HDC 현대산업개발 얘기 드렸죠. 충분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 섹터를 하나쯤 가지고 있는 건 맞다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섹터 구성을 잘해야 된다 얘기 드렸어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이라도 건설주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랬고 예전에 뭐 서한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정치 좀 엮이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을 건설 섹터를 봐오면서 많이 수익을 냈던 기억이 나요. 코오롱 글로벌도 있었고 우원개발도 있었고 그 몇 개
종목이 있었는데 건설 섹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봤는데 섹터 없으시면 금요일 같은 장에 수익을 볼 수가 없었죠. 바이오나 정치대나 빼고는 간 놈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오히려 돌파 개념은 제가 잘 보진 않는데 돌파 개념도 볼 수 있는 구간은 있는 건 맞아요. 아무튼 그 건설 섹터도 이렇게 그 HDC 현대산업계보다 악재가 터졌죠. 악재가 터지면서 악재에 대한 그 가격 메리트와 그 다음에 기간 수급을 얘기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초기 물량은 담으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지금 사기는 그렇죠. 말 그대로 박스 상단에 걸쳐 있고 박스 상단에서 다시 밀리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는 힘들어요. 그리고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고점 갱신, 아무튼 고점을 갱신해주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이 금액대 32,500원 800원 정도를 이렇게 더 뚫어놓고 다시 한번 조정과 그 가격 조정을 해줄 때 초기 담을 수 있겠다 정도예요. 아마 이렇게, 그리고 또 느끼셨을 건데 이렇게 상승에 좀 이렇게 며칠 가고 나면 지금 뭐 하루 걸러 하루지만 상승이 좀 세게 간 것들은 좀 조정이 심했던 모습, 이렇게 한 4일 거래 올리고 다시 반납, 3일 거래 횡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간이 그렇게 그 짧진 않아요. 정말 쭉쭉쭉쭉 올려주진 않기 때문에 거기 맞게끔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추가 며칠 조정에 대한 염두 충분히 해두시고, 아니면 올려놓고 충분히 뭐 3, 4일, 5일 조정할 수 있다. 아무튼 섹터 자체가 같이 움직인 건 맞지만 건설 섹터의 순환 그 돌아가는 그 흐름도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섹터 구성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조선 섹터도 움직였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 섹터가 좀 움직이긴 했는데, 조선 섹터. 근데 제가 그 조선 섹터는 지금 따로 봐놓은 건 없었고, 사실 그 말씀드렸던 건 요거밖에 없었어요. 요거 보시면, 한라 IMS가 그거고 했다. 그래서 박스 하단과 상단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이날도 보시면 금요일 날도 조선 섹터가 움직이니까 박스 상단을 터치하고 좀 밀린 모습.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박스 하단대에서 저가에서 담아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 드렸고, 그렇다 해서 다른 종목도 있어요. 분명 있지만 그 봤던 종목은 요거죠.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섹터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구성이. 그래서 경기 민감, 성장주 이렇게 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소비주도 얘기 드렸고, 소비주도 크리스 FNC 얘기 드렸고, 추가 매수한 것도 얘기 드렸죠. 보시면 요거는 좀 다른 그 거래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제가 이제 뭐 손절 라인도 때로는 잡아보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대응을 드리긴 하지만 요런 겁니다. 예전에 HDC도 있었고, 그 또 반대로 그 지금은 거래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셋 대우도 한번 본 적이 있고, 뭐 동원산업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저점을 잡으려고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딱히 메리트 없기 때문에 담았다 다시 털고 손절하거나 약손절하고 그냥 없애거나, 아니면 지금도 관망 중인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맥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지없이 투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 투자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 500만 원은 충분히 담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구간을 이탈했을 땐 정말 0.5%, 1%를 끊어서도 약손절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내가 봤을 때 금액적 메리트가 있고 괜찮다 싶을 때 담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차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좀 터무니없이 괜찮다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뭐 1,000만 원 살 건데 1,000만 원 이렇게 사놓으면 조금만 빠져도 손절을 못 합니다. 1% 2%만 조금 밀려버려도 바로 또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할 수 없고, 비중은 자꾸 늘어나게 돼버려요. 물타기 하면 비중만 늘어나고 하락할 시 대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물량만 담아 놓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초기 물량이 괜찮은 나름 맥점이었다면 추가 상승이 갔을 때 충분히 2차 매수, 3차 매수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초기 물량만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자꾸 시장이 답답하고 하니까 욕심을 내시고 급하시다 보니까 수익 내기가 힘든 구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좀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 시행을 하셔야 내가 원하는 금액에 담아볼 수 있는 그것도 생기고, 아니면 때로는 종목의 펀더멘탈의 가치를 믿고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또 시장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사실은 얘도 보시면 요 구간대에서 자꾸 밀리는 모습이에요. 아직은 음, 밀리고 있죠. 그래서 밀리고 있고, 그래서 신규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신규는 이미 미니박스 상단이니까 담기 쉽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여기를 뚫어주고 다시 레벨업이 돼서 밑에라고 그러면 괜찮겠죠. 지금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건 관심 있게 보유자의 영역이다 얘기 드리고 싶고, 대덕전자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금액 16,100원을 이탈하니까 바로 이렇게 추세가 급락이 해버려요. 급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큰 문제가 있어서 다시 그 우하향으로 바닥을 이렇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빠져서 이렇게 밑으로 꽂아 내리진 않을 건데, 이건 정말 굳이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박스를 그리고 있죠. 박스 구간이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 그러니까 상승과 상승과 횡보와 하락이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상승하다가 횡보로 방향을 바꾼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대가 그때 예전에 제가 대덕전자를 말씀드렸을 때 이 금액대였어요. 이 금액대 밑에서 이 금액대에서 충분히 방송으로 언급을 드렸고,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하면서 가지고 계시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되는 건데, 자, 이때 한번 추가로 해봤죠. 자, 다시 고점 돌파를 눈여겨보고 있는 시점에서, 자, 지지를 많이 시도했죠. 많이 시도했고 괜찮은 지지대가 나왔고, 여기가 이탈하면 던지겠어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하루만 이탈했지만 기술적 반등 하기엔 쉽지 않았고, 결국은 이렇게 밀린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초기 물량을 실어서 약손절로 끊으면 솔직히 손실이 얼마 되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좀 비중을 조금만 뭐 실었는데 종목이 나쁘지 않아서 약손절 안 하고 추가로 밑에서 사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 그러면 추가로 충분히 또 분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의 펀더멘탈을 믿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노트북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당장은 또 다음 지지대에서 멈춰 있긴 하지만, 미끌다 멈춰 있긴 하지만 일단은 밀린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가 또 며칠 동안 시세가 나온 것 같다가 또 바이오와 다른 것들 움직여서 거의 못 갔어요. 거의 못 가면 또 계속 빠져요. 가만히 놔두고 시세가 와야 될 때 못 가면 빠집니다. 그 흐름을 또 패턴 리듬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면 좋아요. 보시면 SNS도 마찬가지. 거의 마찬가지죠. 지금 4일 동안 5일 동안 계속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반도체 파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딱히 없었고 계속 밀리고 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날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리에서 했으면 다 밀렸고, 다시 또 도지형 캔들이 나왔는데 구름대에 지지를 받지 못한 모습. 그래서 구름대를 또 탈출해주지 못하고, 근데 이 장기 하락 추세에서는 아직은 내려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아직은 하락하지 않겠어라고 버티고 있고, 지금 그림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구름대가 사실 어렵진 않지만 이제 코스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파운드리들은 다 가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충분한 기간적으로는 조정을 했어요. 기간적으로 조정해가지고 반등이 나오고 구름대 올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흐름과 순환을 보면 다른 것들 바이오들 조정 가고, 얘네 SNS 이런 것들이나 LB세미콘이나 대덕전자 이런 것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흐름이 좀 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기준선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일목표이 기준선에서 딱 정확하게 지지를 해준 상황이에요. 하루만 보면 상황의 기준선에서 버텨줬고, 하지만 추가 하락이 감지된다 그러면 단기적 여기 이탈하면은 단기적 바닥에서 샀던 물량은 일단 정리해야 되는 게 또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땐 좀 빠르게 튀어 올라와 줘가지고 뭔가 재료나 뭐가 부각됐나 라고 좀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그 정말 그 국산화 성공하고 좀 파운드리 삼성전자들이 오르고 좀 하는 것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시기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좋은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지속성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려놓고도 지속성이 없다. 반대로 그 유비코스도 마찬가지. 유비코스는 최근에 얘기 드렸죠. 이누와이러스 뭐 샀으면 유비코스 해가지고 최근에 얘기 드렸는데, 얘도 사실은 금액은 여기에요. 12,000 여기 이탈하면은 또 그럴 수 있고, 여기죠. 여기 그다음 또 하나 더 이제 지금 금액대죠. 여기 13,000 여기 13,000원 23,000원 정도. 여기 구간대를 여기 구간대에서 이탈해 버리면 또 이게 단기적 추세를 전부 반납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도 중요한 금액대에서 한번 담아보자 라고 얘기 드렸지만, 이 추세를 이탈하면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 그렇죠. 그래서 관심 있게 잘 금액대 만들어 보시면 또 해볼만 하다. 잘 잡으면 그 크리스 FNC처럼 이렇게 잘 가니까 좋은 금액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그 5G나 이런 것들은 3분기에는 그 분명히 괜찮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미리 단기적 매집이 일어나는 것도 맞는데, 당장은 이렇게 지금 단기 상승 추세는 여기 저항에서 맞으면서 밀린 모습이에요. 여기 얘기 드렸죠. 53,000원 정황이 강하다. 그래서 여기를 여지가 중요했는데, 결국은 이 며칠 사이 뚫지 못하고 살짝은 밀려있는 모습이긴 하나 자, 이것도 최근에 좀 상승이 가팔랐을 때 다시 그렸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51,000원을 제가 얘기 드렸고, 금액적 지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여기 5만원이 이탈되는가 안 되는가까지도 열어두긴 해야겠지만, 5만원이 이탈되면 다시 한번 꺾어 내려갈 수 있다는 정도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아직은 그 가파른 상승 추세는 반납된 게 맞지만 옆으로 이렇게 단기적 횡보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느낌 이렇게 보여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3분기까지 이 박스 5만원대 4만원 후반 5만원 정도의 금액을 그리면서 미니 박스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림이고, 다시 한번 5G 섹터 부각되면서 상승 그려줄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던 금액대 51,000원 5만원 이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초기 물량 금액대다라고 아직 유효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유비커스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섹터를 이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섹터가 그 좀 맞게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 테마에 맞게끔 그 건설이나 성장이나 반도체나 소비나 이렇게 뭐가 나뉘어져 있어야 시장에 소외받지 않아요. 만약에 현대 산업개발만 가지고 있고 뭐 조선 섹터 갖고 있고 한다 그러면 그 금요일장 목요일장에도 소외받지 않았을 텐데,
뭔가 뭐 예를 들어 반도체만 갖고 있다든가 완성차만 갖고 있다든가 이러면 많이 소외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못 가는 날은 계속 못 가고 지수에 대한 부담은 느껴지면서 수익은 내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꼭 그 섹터 구성은 잘 하시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SK 이노베이션 또 보면 SK 이노베이션도 보시면 자 HSD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일단은 단기 그 재료로 나왔는데 충분히 반대로 저가 메리트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냐 말 그대로 분할을 한다고 해도 설령 한다고 해도 그 LG화학처럼 문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라는 얘기도 없고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인적 분할을 한다 그러면 올해 또 그 다른 때보다 호재를 받아서 금방 주가가 회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배터리 잔고 수주가 많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이 그렇고 당장은 분할도 되지 않고 예전에 그 LG화학이 있었던 때랑 똑같은 때죠. 똑같이 그때도 막 8% 10몇 프로 빠졌다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100만원을 다시 찍었었죠. SK이노베이션도 오히려 SDI 이런 거 지금 고점에 떴죠. 제가 SDI를 거래했다고 얘기 드렸는데 SDI도 벌써 70만원이 돌파되고 80만원을 바라보고 있고 LG화학도 그렇고 뭐 SKC나 다른 것들 전부 다 고점에 있죠. 그런데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이 그 돌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밀려준다 그러면 오히려 시간의 문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기업 펀더멘탈이 살아있고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빠져줄 땐 오히려 정말 잘 봐야 돼요. HSD 현대산업개발처럼 그때도 악재를 이용해라 얘기 드렸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보시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보여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잠깐 볼까요? 이거는 그냥 얘기만 드리려는 건데 지금 되게 좋아 보이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로보트 쪽은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로보트 관련 종목인데 로보라고 그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엄청 빠졌죠.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하락이 오다 급락이 왔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것도 악재가 뜬 거예요. 어떤 악재냐라고 말씀드리면 그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100억 정도의 유상증자 한다 해서 악재가 빠진 건데 사실 그 유상증자도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 있으면 뭐 운영비 해서 뭐 회사가 월급 주기도 힘들고 재정이 힘들어요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가장 좋게 유상증자 중에 가장 좋게 보여지는 것은 시설 투자비죠. 말 그대로 내가 증설하고 규모를 키워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투자 그런데 돈을 받는 건 괜찮다. 근데 로보가 그 유상증자를 받았지만 시설 자금입니다. 시설 자금으로 100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빠져주고 악재가 됐을 땐 묻어놓으면 이게 싼 금액에 예를 들어 4천원 초반 4천원 밑에 이 정도에서 막 사놓고 좀 묻어놓는 거죠. 소액의 금액을 그러니까 5% 10% 정도 사가지고 묻어놓으면 나중에 이쁜 시세 나올 수 있다. 이쁜 시세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악재로 빠진 것들은 오히려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특히 SK이노베이션이 문제가 될까요? SK이노베이션은 그 분할적 보시면 이 금액대 선 그어놓은 부분 지금 이 밑에 이렇게 3차 정도로 분할로 나눠 살 수도 있고 오히려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비중을 더 늘릴 수 있고 지금 구간에선 비중을 많이 넣긴 그렇고 바닥일지언정 조금 담아보면서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요 정도 보시면서 또 한번 이쁜 금액 만드시면 이 힘든 시장 속에서 뭔가 하나 건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요즘 시장이 이렇게 많이 어렵고 자 그래서 바이오를 제가 안 본다고 얘기 들었는데 딱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파마 리서치라고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주가 많이 올랐고 그런데 그 반대로 이번 그 상승을 해서 하락을 하고 그 다시 조정이 온다 그러면 밑에 구간까지 다시 열어놔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여기 구간 여기 보시면 81,500원 정도. 근데 밑에다 더 열어놓을까요? 바이오들은 워낙 빠르니까. 여기죠. 이렇게 열어놓고 요 종목을
담아 놓으시고 이 종목이 많이 빠질 때는 바이오 섹터 하나로 가져갈 수는 있겠다. 근데 왜 이거를 보시면, 자, 지금은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막 단무시라는 건 아니고 보시면서 대응할 수 있겠다. 한마 리서치라는 종목인데, 바이오 종목치고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는 종목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을 거고, 보시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100억, 200억, 300억, 500억 이렇게 늘어난다는 예상치 수치가 나오고, 1분기 120억, 2분기 120억, 벌써 230억이 넘는 상반기 그 영업이익을 내놓은 상태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주입니다. 사실 바이오 자체가 성장 주긴 해요. 근데 워낙 재무들이 없고 빈껍데기 종목들이 많고 악재와 급등이 그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건데, 이런 종목은 바이오 중에서도 해볼만 하다. 그래서 사실은 좀 얘는 바이오라고 보기에는 좀 실적이 있고 실적주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체 섹터가 성장주다,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바이오 중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건 요런 거 그나마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많이 주가가 밀리고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금액대에서 아주 소량을 담아 볼 수 있겠고, 추가 여기 금액대에서 담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음, 지속적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아직은. 하지만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른 부담감은 있고.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바이오도 이런 종목들은 다른 것보다 낫지 않나라고 소개시키려고 갖고 온 거고, 관심 있으신 분만 소량으로 대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받고, 시장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데 일단 종목도 종목이지만 섹터에 대한 분산은 잘 나눠져 있어야 되고, 때에 맞춰 잘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좀 호흡이 길면서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나 섹터들은 내가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또 월요일부터 또 지켜보면서 또 종목, 그 다음에 시장 또 대응해 보면서 계속 또 나아가 보자고요. 아무튼 주말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